네, 그 다음 제가 이제 뭐 종목을 좀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이 괜찮은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좀 할게요. 일단은 오늘 현대백화점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현대백화점, 자, 왜 우리가 지금 현대백화점을 담아야 되는가. 뭐 일단은 솔직히 지금 매물대는 그렇게 두터운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수급,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놓은 상태죠. 그 다음에 좀 기관이 계속적으로 담고 있어요. 기관이 계속 담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투자나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너무 많이 담고 있죠. 뭐 보험도 담고 있고.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슈팅이 크게 한번 갑니다. 못해도 10%대 미만으로 좀 가겠지만 뭐 7, 8%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왜 7, 8%밖에 안 가냐.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다고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7, 8%밖에 안 가냐. 이 종목은 무거운 종목입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이 종목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현대백화점이 뭐 상한가가 나온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현대백화점 상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현대백화점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뭐 6%, 7%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6%, 7%대. 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7, 8%대. 지금 현재 주가에서 지금 뭐 저는 목표 주가를 지금 9만원대를 잡고 있어요. 여기 9만원대 올라갑니다. 일단 올라갈 거고요. 이 9만원대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92,000원대도 뭐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은 지금 명품 의류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최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을 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하는 시기로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현대백화점이 빠지면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현대백화점은 저가를 깨고 내려와도 결국에는 이 가격대 8만원대 7만원대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 빠지는 거에서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백화점의 지금 가격대 매물대도 뭐 나쁘지 않은 상태고 장기간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 올해 초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로 너무 좋았었던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항상 백화점주나 명품 의류주 그리고 화장품주 이런 애들을 보면은 대부분 11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쌓이기 시작해요. 점점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게 대부분 이런 백화점 또는 뭐 이런 의류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들 자꾸 왜 무거운 종목만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무거운 종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장세에서는. 저도 솔직히 뭐 전에도 저번주에 TJ 미디어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TJ 미디어 계속 올라가죠. 그쵸?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차트 자체적으로도 일단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지금 차트 패턴이 너무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더 지켜보지 않아도 돼요. 그 정도로 좋고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위드 코로나에 최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 음주 가무가 증가할 거고 그러면 이제 카스나 또는 진로 화이트 막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롯데칠성도 올라갈 거고요. 일단은 주류 판매량이 좀 많이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식품에 대한 식품 납품해야 되는 애들도 많이 올라갈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음주 가무 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1차에서 술을 먹고 2차는 노래방 가거나 또는 뭐 1, 2차 술을 먹고 3차 노래방 가거나 그 노래방을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TJ 미디어 노래방 기계 반주기를 만드는 TJ 미디어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테마성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테마성으로 접근하기도 좋은데 차트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TJ 미디어 말씀드렸고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장세에서는 좀 안전하게 포트 유지해가지고 갖고 가셔야 돼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뭐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도 좋겠죠. 그런데 급등하는 종목만 이렇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지금 봐야 될 거는 안전하게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잃지 않는 매매라고 해가지고 뭐 요즘 개나 소나 다 잃지 않는 매매다, 뭐 지가 사면은 다 잃지 않는 매매래요. 그런 게 잃지 않는 매매가 아니라 재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오래 들고 갔을 때 절대 손절할 수 있는 금액, 내가 손해를 보고
나올 종목이 아니구나. 뭐 물론 급돈이 필요해서 빼야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떨어지는 것도 천천히 내려가지만 또 올라가는 것도 천천히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종목으로 해서 무조건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적정 주가를 이미 올라서 버리는 애들은 제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백화점 지금 적정 주가 유지를 한 상태예요. 떨어지면 그 주가로 유지하고요. 오르게 되면은 오르고 다시 적정 주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실적 대비해서 상승 추세 모멘텀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목표 주가를 리레이팅, 그 상향 조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 현대백화점은 그런 종목이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자, 영업무역 홀딩스. 자, 이 종목도 지금 차트 지금 좋은 지금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홀딩스. 얘네도 한번 슈팅 가면은 푹푹푹 치고 올라가요. 이틀 3일 축축축 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도 보세요. 수급 어때요? 수급 좋죠? 자, 수급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쵸? 기관의 매수 물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을 좀 쌓아놓고 사모펀드가 싸네요.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의 지금 주가는 지금 이제 슬슬 총을 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때 올라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린 면허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면허 관련주 있죠? 그런 종목들이 좋을 겁니다. 한세실업, 영업무역도 마찬가지예요. 한세실업도 지금 차트가 좋고요. 영업무역도 지금 차트가 좋아요. 지금 얘네들 지금 올라가면 똑같이 오릅니다. 쭉 치고 가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엔터 제작이나 2차전지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삼성에 대한 실적에 대한 뭐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 요런 것들을 좀 잡는 게 좋고, 지금 그 다음에 제가 또 몇 가지 좀 차트가 괜찮은 것들만 좀 몇 개 갖고 왔어요. 어제 저한테 따로 실시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실 종목이겠지만, 자, KEC라는 종목 오늘도 7.82%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장에는 2,4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거예요. 자, 2,400원대라고 하면은 오늘 장에서 여기 2,400원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으로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요 부분 2,350원, 400원대 요 사이로 다시 한번 내려올 거예요. 이 내려올 때 그때 우리는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폐기물 관련주로 뭐 해가지고 인선이엔티 뭐 말이 나왔었는데, 인선이엔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선이엔티 지금 최종 우리가 가격대는 뭐 12,000원에서 뭐 12,5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서 좀 사시는 게 좋겠는데, 일단은 12,000원까지는 좀 빠져줄 것 같아요. 12,000원대까지는 좀 빠져준 다음에 이제 상승 패턴을 좀 탈 건데, 이 추세가 정말 중요해요. 이 폐기물들의 이 추세가 한번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보시면요, 요 부분 보실게요. 밑에 부분에서부터 9,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8,000원, 8,700원대, 9,000원대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어디에요? 고점이 15,000원대죠. 못해도 14,000원, 13,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추세가 4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요. 얘네들은 갑자기 급등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현대퓨처넷,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현대퓨처넷 한번 볼까요? 현대퓨처넷, 아이고 차트 좋죠? 지금 기 모으고 있죠? 좀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매물대가 강하게 지금 밀집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매물대가 강하게 밀집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매물대가 두터워지면서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쭉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이런 사업성이 괜찮은 애들도 좀 담아야 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담아야 되는 것들은 이런 종목들 중 상위에서도 실적이 우수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 해인, 이 종목은 이제 그런 종목이죠. 그 히토리 관련주죠. 예를 들면 캐터필러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포크레인 중장비 있죠. 중장비 회사인데, 얘네가 미국에 있는 중장비, 미국이었나요? 아무튼 어디였는데, 아무튼 그 중장비 회사가 이 해인이라는 업체에다가 위탁 판매를 맡깁니다. 우리 제품들 중장비를 너희 회사에서 책임지고 우리 제품들을 좀 팔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해인이 지금 캐터필러 회사에 중장비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중장비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나중에 한 번 더 이슈가 있을 거예요. 이 건설 관련돼서 이슈가 다시 한 번 반드시 올 거고, 그 다음에 히토리
석유 관련주로 인해서 해외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정말 중요한 종목이에요. 요 종목도 지금 차트 좋죠. 한국카본이 이제 뭐 12,000원대 지금 매물대 소화하고 이제 쭉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거 탄소섬유 관련주입니다. 탄소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수소 탱크 만들고 수소 연료를 이제 보관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소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소섬유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고, 효성 첨단 소재 다음으로 한국카본이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매수세 보세요. 하루, 이틀, 3일, 4일,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7일 연속 매수했습니다. 17일 연속 매수했는데 주가 아직 크게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중간에 누가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하루, 이틀, 3일, 4일,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자, 이때부터네요. 자, 11,000원 깨고 1,700, 800원대 딱 깨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기관이 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급량이 좋고 아무래도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고 사업성 자체가 미래의 지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한국카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동성화인텍. 자, 동성화인텍 요 종목도 지금 현재 차트가 좀 괜찮게 가고 있고, 아무래도 10월 장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발 그 부채한도 있죠. 이게 좀 2월 됐잖아요. 12월로. 그러니까 10월 장에는 아무래도 상승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거래 터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자, 이런 것들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도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뭐 300억, 200억, 뭐 60억, 70억 막 계속 사 모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사 모으는 게 바로 동성화인텍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원 FNB. 이거는 제가 9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동원 FNB 제가 9월부터 말씀드렸고 9월 10 며칠이죠? 아마 17일일 거예요. 왜냐면 추석 전날 제가 찍었거든요. 추석 명절 토요일날 전날 제가 이걸 찍어가지고 9월 17일날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녹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한번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명절 끝나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업무를 볼 때 공휴일이 끝났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날은 3% 오르고요. 그 다음에 또 3.4% 오르고 2% 오르고 지금 한 5, 6, 7% 정도 지금 오른 상태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3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요거 동원 FNB 23만원대, 4만원대까지 다시 올라갈 거니까, 동원 FNB의 이번 실적 명절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동원 FNB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수혜를 받은 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제 명절 끝나고 딱 한 달 걸려. 한 달. 딱 진짜 한 달에서 한 3주, 4주? 3, 4주 정도 후에 이제 주가 반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명절 끝나고 나서 2주. 그렇죠? 2주, 3주 이제 좀 됐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돼가지고 아마 실적이 반영이 될 겁니다. 이제 기 모으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떨어진다 20만원까지, 또 지금 21만원이거든요 21만원대인데 20만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다시 반등해서 올라올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악재 시장에서도 버티는 종목입니다. 얘네들 보면은 지금 시장이 빠져도 견고하게 지키면서 올라왔죠. 그죠? 이런 종목이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실적 장세가 시작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벌써 실적 장세가 시작된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고 관망을 해서 좀 길게 볼 수 있는 애들을 담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몇 개 말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조금 더 빠질 건데, 이거 포스코 케미칼이랑 같이 움직일 겁니다. 자, 2만원대까지 빠져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펄어비스. 자, 펄어비스도 지금 차트 괜찮죠? 자, 이 펄어비스도 지금 수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4천억대, 2천억대 막 엄청나게 사 모으고 있어요. 이 펄어비스는 일단은 지금 중국에 있는 게임 입지에서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고, 이 펄어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상한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얘가 지금 전에 27%까지 올라갔는데 상한가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20%대까지는 그래도 못해도 상승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이지만 이 갭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갭 상승이 있었죠. 이렇게 띄어졌죠. 갭 상승. 자, 이 갭 상승분은 어떻게 됐어요? 요 부분에서 다 채우죠. 요 부분에서 다 채워줍니다. 그쵸? 자, 그래서 갭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아무래도 상승분을 주가가 떨어지면서 채웁니다. 이 부분을.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갭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또 어차피 주가 또 떨어져서 채워줄 겁니다. 그 일시적인 그 자리 있죠. 이 자리.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좀 점프해서 올라갔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가격대로 무조건 찾아옵니다. 이 밑에 지지하고 있었던 출발했었던 지점 있죠. 출발 지점까지 무조건 내려옵니다. 자, 이런 것도 알고 계세요. 갭 상승과 갭 하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되겠네요. 인텔리안 테크. 자,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명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한테 여기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거 보시다가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댓글 남기시는 게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 주실 때는 항상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셨다 뭐 이렇게 꼭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도 현재 지금 차트가 조금 더 하락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좀 더 하락이 나올 거고 얘도 지금 보면 수급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얘는 지금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고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담아 놓은 상태예요. 지금 수급에 대한 영향은 뭐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5,000원대 65,000원대까지 한 번 더 내려와 줄 수가 있겠네요. 65,000원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건데 그 올라가는 그 시기에 우리가 돈을 좀 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KEC, 인선이엔티,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퓨처넨, 뭐 해인,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삼성중공업을 말 안 했네요. 삼성중공업.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대표님이 계속적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회사 대표님은 항상 이렇게 한 방이 있어요. 한 방. 그 한 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표님 사는 종목 저도 따라 들어가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밀고 있길래 저도 삼성중공업을 조금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수주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요. 이번에 이제 뭐 연말 시즌을 비롯해서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대가 지금부터 사 모으기 좋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써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연말에 오릅니다. 연말 연초 해가지고 이 해운 운수업종들은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해운 업종을 지금 계속적으로 담고 있는데 자, 아무튼 그 정도로 해운 업종이 지금 오르는 그 시기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큰 돈을 좀 버시면 될 것 같으니까 삼성중공업도 조금씩 매수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 종목을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렸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못 해드렸어요. 이 설명이 좀 많이 궁금하시고 조금 추가적인 좀 공시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4407-1778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 글 영상을 보시면은 댓글을 남기는 곳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오셔야 돼요. 맨 밑으로 내리시면 댓글을 입력하시는 란이 나옵니다. 그 댓글 입력란에 이 종목을 추천하셨는데 이 종목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오를까요? 모멘텀이 뭔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원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